언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 PC방 34번째 에피소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그리고 게스트 네. 우리 벨님 네, 벨입니다.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냥 쓱 지나갈 뻔했네요.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HIV를 주제로 감염인 분들을 모시는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벨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마무리를 할 때 이제 종교 얘기를 했어요. 저번 시간엔 좀 개인적인 서사 이야기를 하다가 뭐 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상담이 어쩌고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방송은 이제 종교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이어지는 이 사회에서의 혐오와 편견을 네. 키워드로 좀 얘기를 네. 해보고자 합니다. 네. 네. 뭐 지난번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HIV에 관련된지 않은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네네네. 네. 그렇죠. 뭐 들으셨으면 당연히 에이, 아시겠지만 그럼요. 안 들으셨으면 듣고 오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마무리가 불교에 관한 질문으로 이제 끝이 났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그와 참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아주 혐오로 점철된 일부 개신교 세력의 혐오 세력이 또 있죠. 맞아요. 가는 사람과 오는 사람에게 오지랖을 부리는. 그렇죠. 가지 말고 오지 말고 가지 말고 오기만 해. 네, 식으로 오기만 해. X 돌아오라고 이제 또 네, 맞아. X게이 이러면서 네. 또 와서는 잘 여기에 적응하려면 알아서 바꿔. 약간 이런. 네. 네. 심심치 않게 보죠. 동성애 이퀄 에이즈 막 이런. 저는 지금 출근하는데 앞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요. 네.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또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은 또 노방전도 한다고 나와갖고 또 무슨 전도요? 노방전도. 노방전도가 그러니까 길거리 전도. 아, 네. 아 노지에서 전도하는 네, 거예요? 노방전도라 그러고 노방전도 처음 들어봤어. 노상전도도 아니고 노방전도라 그래요? 노상 노방 다 그러는 아, 것 네, 같아요. 어쨌든. 아무튼 그러는데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써 있어요? 네, 써서 뭐 그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은 한 거 아닌데 뭐 이렇게 들고 나오면 항상 이렇게 뭐 디폴트처럼 갖고 나오는 얘기죠. 네. 악마화하는 또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보면 어떻게 그렇게 신념을 이렇게 굳게 믿고 가실 수 있는지 참. 그거 신념인가요? 신념이라고까지 해줘야 돼요? 그분들에게는 신념이에요. 너무 그러지 말고. 예. 신념이라고까지라고. 나름의 신념. 예, 나름의 신념이에요. 그게 사실 이지금 폭주하는 중 멘탈 조정 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말은 어쨌든, 뺍시다. 네. 아무튼 저도 출근길에 참 많이 봐요. 출근길에 그 경기도청 오거리 이런 데 지나가면 한 분이 나와서 이만한 자기 몸만한 피켓을 들고 서 계신데 거기에 동성애 조장하는 경기도 인권조례 폐지하라 막 이렇게 서 있어요. 참 부지런도해. 그 시간에 한 8시 아침 8시인데 그냥 그러고 가만히 서 있어요. 네. 인권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딱 사실. 봐도 교회에서 나오신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 딸은 잘 아신대요. 아, 예. 그래요? 네. 그런 이제 동성애와 이런 에이즈를 동치하는 그런 무지하고 좀 폭력적인 이런 것 슬로건들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앞서 같이 이야기했던 네네. 종교와 이어서 본다면 사실 종교라는 부분이 아주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네. 결국에는 어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내가 네.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다 같이 잘 살자의 의미잖아요. 현생에서 덕을 쌓자. 약간. 그렇죠. 네, 다 그게 그런 거죠. 의미인데 네. 과연 본인들이 그러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신의 의지에 따라 가는 건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뭐 아무리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네만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글 그대로 읽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글이라는 것이 맥락이 있고 앞뒤 전후 사정이
있고 전반적인 걸 큰 눈으로 시야로 봐야 되는 것이 글인데 과연 그거를 그 한 구절에만 집중을 해서 뭐 본인들의 뭐 일요일에 강의 비슷한 뭐 그런 집회 같은 걸 하는지 저는 그거 자체가 상당히 너무 근시안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동성애 이퀄 에이즈라는 걸 떠나서 이미 그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거고 내 주위 사람들한테는 내 생각을 강요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말 들어 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결국 뭐예요? 벽하고 얘기하는 거밖에 더 되니까. 그래서 이제 퍼레이드나 퀴어 페스티벌 하는 거 보면 이제 그런 세력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끼리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 즐기잖아요. 전 그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굳이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가 있나요? 말 자체가 이미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벽을 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그런데 하나하나 작은데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그래 너네는 열심히 그렇게 좁고 근시안적인 삶과 생각으로 살아. 그렇게 살아 그냥. 나는 나대로 살 터이니 넌 그렇게 살아. 그리고 그렇게 우리한테 쓴 말, 미운 말, 듣기 싫은 말 하는 거 결국 다 너네한테 돌아가. 라고 생각하면서 지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의 이야기를 좀 더 덧붙여 본다면 학창 시절 때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었어요. 저는 혐오라는 말 자체가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제 삶의 전부였어요. 제가 그걸 이겨보려고 막 축제 사회도 해보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해봤지만 네. 고등학교 때 아주 심각했어요. 축제 사회를 보러 올라갔는데 앞에 전교생이 다 있잖아요. 네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이 엄청 쏟아져 나왔어요. 벨님한테요? 네. 왜요? 왜냐면 지금은 아마 목소리 들으시는 분들이 괜찮다 그냥 보통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하이톤이었어요. 변성기가 지났지만. 네. 네. 거기에다가 그렇다고 행동이 우리가 흔히 이제 규정 짓고 있는 뭐 남성적인 네, 그런 네, 네. 행동들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인식이 보이는 거죠. 그냥 겉만 봐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걸 어떻게든 이겨보고자 난 이런 걸 할 수 있어. 근데 너는 못하잖아. 라는 기분과 마음가짐으로 이제 그런 걸 조금 했었는데 와 그거 끝나고 엄청 울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완전 정말 저에 대한 욕까지는 괜찮은데 부모님까지 나오고 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욕들이 그냥 앞에서 다 들렸어요. 선생님들이 다 있는데도. 네. 제재도 안 하고 저는 그걸 선생님들은.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아 이게 정말 인간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면 이런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사실 이겨내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했었고 또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싶어요. 그분들의 행태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자기들이 정말 손에 들지만 않았을 뿐이지 창과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마구마구 쏴대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 마음대로 해 라고 해도 그게 사실 그렇죠. 박히잖아요. 네. 마음에.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벽이라고 생각을 하되 결국에는 다 너네가 돌고 돌아서 다 너네한테 돌아오는 비수가 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편이에요. 제가 요새 하는 걱정은 뭐냐면요. 그 비수가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들이 만드는 컨텐츠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전파력이 있죠. 있어요. 네. 네. 안 그래도 그냥 일례로 얼마 전에 그 유시민 전 장관하고 그리고 저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왜 공중파하고 자기네들 그 합작해가지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홍준표 대표는 여기 나와가지고는 말을 뭐 공중파에 나오거나 그러면 거기 나가가지고는 말을 굉장히 막 조심해서 하는 게 보이고 그게 보여요. 근데 자기 그 요새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 사람 홍카콜라를 요새 가끔 봐요. 무슨 말을 하나. 근데 거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시작 때부터 친북 좌파 독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식의
말들을 키워드를 막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 총선을 이길 수밖에 없는 전략이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자기 지지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그쵸. 시작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본인의 생각과 신념과는 다를지라도 그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국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포괄적으로 표는 어떻게 받아야겠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그렇죠. 지금 아주 그냥 네. 간이랑 간은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소금 섭취율이 엄청나겠네요. 어쨌든 네. 간이랑 간은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인권위에서는 네. 뭐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 이딴 말이나 해짓거리고 음. 있고 그러고 뭐 정부 여당에서는 또 뭐 사회적 합의가 아직 멀었다느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넉넉고 다들 막 그 욕은 하면서 총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판이 지금 짜여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놓고 또 그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뭐 물론 예단 내릴 수 없지만 지금 저런 식으로 가면 어쨌든 뭐 표밭에서는 표를 받을 거고 뭐 100석 뭐 쉽게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 정부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가지고 정말 개헌을 할 수 있는 딱 그 선 거기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이거 정부 여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죠. 그럼 결국 그것은 뭘 뜻하냐면 정책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내 삶에는 아까 우리 벨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벽을 치고 산다는 게 사실 짧게 보면 내 삶에는 별로 그렇게 지장이 그렇죠. 안 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이게 정말 제도의 개선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이런 것을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 바꾸거나 이런 힘까지 이어지는지 따라서 그 비수가 그렇게 함부로 짓거리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을지 네.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이 지금 저의 의견인 거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정책이나 정치적인 상황, 큰 틀에서 보면 참 그게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런데 개인적인 도덕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옛말에 되게 고리타분한 것도 많지만 참 들어맞는다는 말. 네, 다 맞는 말이에요. 네, 좋은 말이고. 정말, 예. 그죠. 그래서 저도 금방 이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불편하지 않게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좋죠. 올 거라고 믿고 싶고요. 그런데 너무 빨리 현실을 보고 있는 건지 참 더디긴 더디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방송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힘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벽을 치고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이런 이야기도 한 번씩 해보고 그런 것들이 점차 쌓이다 보면 하나의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막 정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비수가 돼서 돌아간다. 아이 그럼 정말 제일 좋죠 사실은. 근데 꼭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의 자녀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주위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정책적인 거나 큰 틀에서 보면 그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비수가 꽂히냐 그건 사실 미지수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조금 더 성숙하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씩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뭐 전모 목사 뭐 네네. 돌려받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이제 것처럼 조사 들어간다면서요. 네. 네, 그런 거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아니 뭐 그렇기는 한데요.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제가 너무 막 큰 틀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방송에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예전에는 사실 그런 생각 때문에 나 이제 그만둘 거야 맨날 이런 얘기 엄청 밥 먹듯이 했었어요. 입에 달고 살았죠. 네,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성소수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성소수자 개인 아니면은 그런 사회적인 모든 소수자 개인으로서의 삶에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네. 다만 우리는 국가를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없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를 떠나서 살 수 있는 건 동물뿐이라고 했어요. 그럼요, 맞아요. 짐승이거나 신이거나 네. 네,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틀 전체가 결국엔 내 삶인 건데 그렇죠. 이제 이 삶이랑 관계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우리 한남들처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생에서 혜택 보는 게 없는데 네. 내가 왜 다수야? 얘가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82년생 김지영을 보고서 그런 소리나 하고 그렇죠. 있죠. 그런 그렇죠. 소리는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모든 소수자들에 대해서 대할 때 정말 그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있어? 그렇게 대해주는 게 오히려 역차별 아니야? 나도 그거 받고 싶어. 이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어쨌든 뭐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는 의미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불교 전도 많이 해주시고 예, 결론이 참 재밌게 흘러가네요. 예, 불교 전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KPC방도 많이 좀 네.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네. 당연히 이제 스스로의 정신을 방어를 하려면 그런 태도는 필요하다고 필요하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거 어떻게 다 신경을 쓰고 그럼요. 다 관심 주고 살아. 그럼요. 너무 힘들죠. 네. 네. 물론 뭐 맞아요. 살다가 이렇게 섬찟할 때가 있기는 해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럼요. 네, 맞아요. 네. 되게 일상적으로 받는 그죠. 혐오에 대해서. 근데 맞아요. 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라도 피해야 좀 우리가 오래오래. 네. 그럼요. 결국엔 살아남은 사람이 승자잖아요. 아이, 그럼요. 그래서 네, 다들 좀 힘내서 승자가 됩시다. 그리고 저도 약간 목표를 바꿨어요. 정말 유명한 게이가 되자. 네. 그래서 정치를 하면 제 편이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막 나서가지고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유명한 게이가 돼서 정치를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힘내세요. 오디오 클립부터 들어봅시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혹시 직장이나 이제 학교를 다니시면서 이런 HIV 감염이라는 사실 때문에 차별을 경험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네. 학교를 일단 직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네. 학교에서 요구하는 신체 검사의 경우에는 공무원 신체 검사 표를 활용하게 돼요. 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신체 검사에는 HIV가 빠져 있거든요. 빠져 있어요? 네,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가가 저는 조금 신경을 썼다라고 좀 느껴지는 게 공무원에서라도 이제 HIV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지 않고 그게 있든 없든 일단은 편견 자체를 빼버리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사 일을 조금 하면서 한번 이제 학교에 있는 연구 기관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교육 사업팀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신체 검사한 거에 대한 결과를 내라라고 했는데 찍기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그때. 여기서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막상 제가 이제 관리를 받고 있는 병원에 가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포함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마음 놓고 검사를 했죠. 그럼 네. 사기업에선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나요?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기업이나 좀 큰 기업의 경우에는 그 검사 검진표가 따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병원에 가셨을 때 혹은 미리 검진표를 받아볼 때 항목을 보실 거예요. 아마 네. 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네. 사기업이 열람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는 불가능해요. 예, 하면 불가능하잖아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법적인 제재가 안 들어가나요? 그렇게 그걸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문제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다고 난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여쭤봤더니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생각보다 이성애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HIV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취업하실 때 크게 문제없이 직장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정말 통계적으로 어떤지는 저도 확실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기도 하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항목을 한 번쯤은 체크하시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정신병에 대한 소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신과에서 네. 진료를 받게 되면은 뭐 기업들이 열람이 가능하느니 어쩌니 네, 막 이러면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잖아요. 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신건강의학회에서도 신문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그것에 관련해서 네. 절대 불가능하다고. 네네네. 네, 근데도 어쨌든 기업들에서는 암암리에 그런 있는 시도를 듯 알걸요? 하는 것에도 있을 거고요, 분명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HIV를 확실하게 넣어야 되는 직종이 있어요. 네, 뭐 요식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혹시라도 다쳐서 출혈이 생길 법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풍속점 같은 경우, 네, 풍속점, 그러니까 성산업, 네, 성산업 관련된 네네. 직종에 종사하시는 아, 분들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일반 직종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포함하면 사실 안 되고요. 뭐 함부로 그 열람을 하면 그렇죠.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게 보건소에 등록이 돼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도 정말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암호화돼서 처리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믿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뚫을 수 있으면 다 뚫려요. 사실 국가적이라는 거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 다 인적으로 뚫리는 거죠. 뭐 시스템 자체가 뚫리는 게 아니라 인적으로 다 뚫리지만 어쨌든 사회가 그렇게 막 비실내 사회는 아직은 아니라고 믿고 네. 그렇죠. 듣기 힘들지만 믿어야죠. 네, 믿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뭐 직장 내에서 차별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운이 좋다고 봐야겠죠. 네, 운이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차별 받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시겠죠. 네,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분명.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참 다행히도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부분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제 직장에서는 제가 지금 HIV가 있다라는 걸 전혀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2달마다 한 번씩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병이 있다. 그냥 그 정도까지만. 네. 간이 별로 좋지 않아서 매번 2달마다 가서 검사하고 약 받아서 약 먹고 있다. 그렇게만 좀 다들 애둘러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혈압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 그냥 그런 식으로요. 식으로 네. 정기적으로 병원 갔다 오는 것처럼. 네, 만성 질환이 있어서 그렇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애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도 솔직히 좀 답답한 면이죠. 네. 어떻게 보면. 뭐, 네.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쵸. 부분이기도 그럼요. 하고. 네. 그러면 직장이나 학교 말고요. 네. 받을 수 있는 편견 아니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그렇죠 편견인 거죠. 그게 의사들한테도 올 수 있다라고 네. 보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느 이제 보균자분께서 네. 치과를 갔는데 거기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 베드라고 하나요? 의자를 그러니까 네, 완전 칭칭 비닐로 감싸가지고 그 되게 유명한 네, 사례죠. 굉장히 네. 유명한 사례잖아요. 네, 그거 네.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네. 치과에서는 네. 이제 HIV 환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만 해놓고요. 아, 네, 그거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 고향에 있는 치과의 경우에도 HIV가 있으면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혈이 생기니까 그쵸, 네네. 아무래도.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과잉해서 대응을 한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이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어요. 네. 출혈이 난다는 것 자체가 혹시라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자주 가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받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에 써요. 문진표에 대놓고 써요. 그냥 HIV 양성 써놓습니다. 아. 네, 그런데 거기 의사 선생님은 별 대수롭지 않다는 대신 쓱 읽고 주사 맞으실게요 하니까 아 여긴 가도 괜찮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치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 뉴스처럼 그런 기사처럼 그런 게 혹시라도 될까 봐. 있을까봐 좀 걱정이 돼서 지금 관리를 받고 있는 병원의 치과를 이제 감염내과에 좀 부탁을 드려서 저희가 이제 스케일링을 받고 싶은데 조금 예약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해가지고 그러면 도와줘요. 왜냐하면 그 병원에는 제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처리를 해줘요. 그리고 거기서 스케일링을 받으면서 뭐 아까 말했던 그런 사례처럼 뭐 징징 감는다든지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감염내과 즉 관리를 받고 있는 병원의 치과를 비용이 조금 더 들겠지만요. 대학병원이라서. 네. 근데 그 정도는 감내를 하고 좀 안전하게 안심하고 네. 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그 감염됐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렇게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되는 그런 셈이죠.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좀 그러네. 그러니까 내 맞아요. 마음 심적인 비용도 지불을 해야 맞아요. 되는 거는 맞아요. 플러스 금전적인 부분까지. 그래서 네. 조금 속상해요. 음. 그럴 때는 내가 마음대로 치과를 못 가는구나. 출혈이 생길 법한 진료 과목을 보려면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가 항상 그쪽 뭐 상담 간호사님이라든지 감염내과에 연락을 해서 제가 지금 어디가 아픈데요. 이 약 같이 먹어도 돼요? 뭐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고요. 항상 그렇게 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히라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같이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을 조사할 수 있는 란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조금 자주 이용을 해요. 네. 제가 먹고 있는 약의 이름 치고 제가 병원 가서 처방 받은 약 이름 쳐 같이 먹으면 되나 안 되나 하긴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불안하다 싶으시면 약을 받거나 치료를 받을 때 받아도 되나요? 약 같이 먹어도 되나요?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사실은. 네. 그러네요. 또 합병증 또 생길 그죠. 수도 있으니까. 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사이드가 네. 생기니까 또. 저 궁금한 게요. 한나 씨 말씀 듣다가 궁금해진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보건소에서 이제 네. 재검을 하시고 3차 기관으로 이제 네. 연결을 하셔가지고 가셨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3차 기관으로 연결되는 와중에도 네. 감염내과 담당이고 그럴 수 있지만 뭐 자신의 신념이나 아니면은 뭐 종교적인 이유로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혹시 뭐 문제가 되었거나 그런 적은 없으실까요? 네, 저는 없었어요. 제 고향에 있는 병원도 그렇고요. 지금 지내고 있는 곳에 있는 병원도 그렇고 네. 처음에 갔던 병원에서 조금 불안하긴 했었어요. 거기도 뭐 상담 간호사분이 계시긴 했는데 남자 선생님이셨고 되게 조금 인상이 되게 무뚝뚝해 보이시는 분이어가지고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사실은 쓸데없는 걱정이었죠. 본인들의 전공이잖아요. 그쵸. 감염내과라는 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괜한 좀 스스로가 그냥 틀에 가둬서 선입견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 되게 딱딱하시네. 뭔가 친절하지 않은데 막 이런 감정으로 이제 바라봤는데 이제 그게 또 아니었다라는 것이었고 또 이제 병원을 옮기고 나서는 그 병원에 담당해 주시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또 여성분이셔서 좀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크게 편견을 가지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감염내과에 주로 가시는 분들이 주로 에이즈 환자분들이 많으시고 HIV 복균자 및 에이즈 환자가 많으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여행을 가셨을 때 뭐 아니면 가기 전에 말라리아 등의 이런 감염 관련된 모든 상담을 해주는 내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사례로는 제 대학 선배인데 아마 그분이 그 당시엔 공익근무요원이었죠. 공익을 하시는데 보건소에 배치가 됐어요. 그 중에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감염 그 이제 검사 HIV 검사하는 쪽이었는데 사실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거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거는 전문 지식은 없이 그렇죠. 그냥 거기 배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자기가 거기서 근무했던 얘기를 하는데 막 그 사람 오면 막 옷에 손 닿기만 해도 막 손 씻고 소독하고 이랬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무슨 무용담 얘기하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되게 기초적인 교육도 없이 그런 그쵸. 일을 시킨단 말이야 그렇죠.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때리고 싶다 진짜. 네. 물론 지금은 이제 보건 분야라든지 보건 의료 분야 네. 그다음에 뭐 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도 교육을 따로 맞죠. 받는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어서 혹시라도 지금 씨가 했던 질문의 의도가 뭔지는 좀 알 거는 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고 이제 그 이후로 조금 환자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무심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한 여름에 너무 업무가 과도해서 이제 출혈이 심했어요. 이제 화장실에 가면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있다라고 HIV 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맞아요. 정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를 하려면 손이 손이 들어가야 되고 혹시라도 출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맞냐고. 네, 그렇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약은 드시고 계시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약 먹고 있어요. 검출 안 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는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는 병원에는 저도 사실 좀 걱정이 돼요.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진료가 어떻게 바뀌고 안 바뀌고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행히도 이제 그 의사 선생님께서 꽤 연로해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네, 그냥 그렇게 하고 약 처방받고 이렇게 나왔던 네. 기억이 있어요. 네. 뭐 모든 사례를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럼요. 그래도 네. 벨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그래도 좀 적어도 의료계에서만큼은 그래도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행히 그런 것 또. 같아요. 참 이런 것들을 좀 공중파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말했던 그 보헤미안 랩소디에서도 참 그거 마지막에 좀 아쉬웠던 게 다시 여기서 다시 얘기하게 되는 거라서 좀 괜찮아요. 짧게 얘기하면 네. 프레디 머큐리가 갖고 있던 그 에이즈, 그 HIV 감염 사실 자체를 굉장히 어떤 영웅적 서사의 장애물 일적으로만 이렇게 다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프레디 머큐리가 죽은 건 결국엔 그 장애 때문에 죽은 거야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줬고 심지어 그게 아니더라도 막 그럼 마지막에 현재 HIV는 어떻게 되고 있는 어떻게 감염이 관리가 되고 있는 거다라고 한 줄만 딱 써줬으면 이게 참 좋았을 진짜 텐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는데 심지어 제가 이제 그 영화 분석을 하면서 키워드 분석도 한번 해봤었단 말이에요. 그 보헤미안 랩소디가 나왔을 당시에 보헤미안 랩소디, 그다음에 HIV, 에이즈, 그다음에 프레디 머큐리 이렇게 해서 트렌드 검색을 해서 비교 검색을 해봤는데 프레디 머큐리나 이런 보헤미안 랩소디보다도 에이즈에 대한 검색도가 훨씬 높았어요. 네, 잘 몰랐던 거죠 사람들도.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가 나온 이후에 어떤 그 이런 혐오적인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새. 그 예전에는 뭐 좀 전에 말했던 그 개신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만 좀 공격을 했다면 요즘에는 일반 남성들이라든지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서도 굉장히 많은 그 얘기를 하면서 에이즈라 뭐 HIV 얘기를 하면서 둘 구분도 못하면서 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눈에 너무 많이 보여요. 네. 그래서 공중파나 이런 데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다뤄줬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에이즈와 관련된 공식으로 네. 되어 있는 협회가 있어요. 네. 대한 에이즈 협회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거기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에이즈와 관련된 이 HIV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아까는 뭐 말씀을 조금 못 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이 협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상담이 있어요. 네. 네, 전 거기에도 막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HIV 양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제 꿈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아무런 뭐 계획도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막한 상황에서 그 온라인 상담을 좀 활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되게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는 원래 이제 해외에서 계속 이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혹시 이렇게 HIV가 있는 환자들도 이제 복균자들도 해외에서 취업 가능한 나라가 있나요? 이렇게 좀 물어봤었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걸 알려줄 수는 없지만 어떤 국가를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알아봐 드리겠다 이렇게 대답이 와서요. 네. 그렇게까지. 그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책자가 하나 있어요. 네네. 거기에 보면 에이즈 환자가 출입 가능한 나라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가나다. 네, 그런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혹시라도 지금 관리를 받고 있으신 환우분들 계시면 거기 병원에 가셔서 혹시 그런 책자 있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혹시라도 해외 여행을 가고 싶으시거나 가는데 비자가 필요하다. 그럼 비자가 필요하면 이제 침체 검사를 요구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 나라는 괜찮은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겁니다. 네.
좋은 팁이네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갈 때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약을 한 여행 아, 기간만 네. 들고 가야 그러네. 되니까 네. 걸릴 거예요. 아마 걸리게 되면 뭐 저기 이게 검색대 뭐냐? 이런 데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병원 관리 받고 있는 병원에서 받은 진료서 보여주고 목적 확실하게 해야 돼요. 네, 아유, 또 목적 그것도 확실하게 힘드네.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가 아. 높아요. 네. 아, 왜냐하면 너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감염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예. 어느 나라를 여행을 하거나 취업을 할 때 특히 취업할 때 상당히 껄끄럽죠. 그 만약에 된다고 된다라고 해도 그 치료에 대한 비용은 너가 다 대야 돼라는 거거든요. 그 나라에서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사보험을 들었느냐, 관련 보험을 들었느냐 확인할 거고 그걸 너가 관리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느냐 다 확인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하는 수 없죠. 못 나가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해외에서 취업을 하거나 유학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국적은 어쨌든 한국이면 네. 그 약값은 한국에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등록이 되어 있다면 네. 네, 국가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우리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에 와야 되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약을 타러. 네, 약을 타러 우리나라에 와야 되죠. 네.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해서 지금 진료받고 있는 그 병원의 상담 간호사분께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취업해서 지금 지내고 계시는 분이 있긴 있다. 그런데 6개월마다 들어와서 약을 타고 다시 나가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멀리 있는 국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나라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멀리 있는 국가는 아닌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럴 바에는 네. 네, 그냥 안에서 찾아야겠다라는 마음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또 그런 제약이 있네요. 또. 네. 아까 일부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가족분들한테는 정체성이나 감염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커밍아웃을 네. 하셨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간단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는 다 알고 계세요. 어머니는 다 알고 계시고요. 네네. 네. 참 어머니한테 숨겨봤자 들킬 것 같더라고요. 네. 얼굴에 다 드러나고 네. 그리고 어머니니까 네. 내 자식 얼굴만 봐도 어떤 상태인지 아는데 네. 못 숨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성성설상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런 지각이 없을 때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버렸던 것 같아요. 네. 어릴 때. 네, 중학교 때는 되게 혼란스러웠었고 이제 네. 고등학교 때 와서 이제 확신을 가졌는데 이때 이제 TV 프로그램 뭐 하다가 이제 저희 소수자 관련된 프로그램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였나 뭐 그런 거였는데 그거 보다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어요. 엄마 내가 남자가 좋아. 내가 남자를 좋아하면 어떨 것 같아. 네, 갑자기. 네, 그렇게 했는데 당시에는 어머니께서 아마 아직 사춘기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기간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대학교를 가고 이제 군대를 가고 해도 뭐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서 첫 번째 휴가 나왔을 때 네. 이제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말씀하신 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내가 머리로는 어떻게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안 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더 이상 이 얘기를 꺼내면 안 되겠다. 꺼낼수록 서로에게 그냥 상처만 될 것 같고 괜히 엄마가 더 힘들어하실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꺼내지 않기로 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그 모양으로 돌아오니 네, 되게 슬퍼하신 모습을 최대한 안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되게 의연하셨거든요.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요.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우셨겠어요. 네. 그래서 어찌되었든 저찌되었든 일단은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제가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은 병은 모르고 네, 그냥 제가 게이라는 것만 알고 있고 아버지에게는 우리는 이건 무덤까지 모릅니다. 모든 전체를요. 네.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래서 아직 제가 이제 막 올해 30이 됐는데 그 전부터 20대 후반부터 여자친구는 없니 결혼해야지 벌써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커버 쳐주시죠. 무슨 지금 얘가 공부를 하는데 뭐 하는데 무슨 결혼 같은 얘기를 하고 앉았니? 지금 나이가 몇인데 돈이 있냐고. 또 결혼할 돈 어떻게 마련해 줄 거냐면서 막 이런 얘기를 막 때리는 하셨거든요. 얘기기도 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어드렸죠. 네, 그래서 늘 어머니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고 어머니의 탓도 아니고 제 탓도 아닌데 네. 저번에 명절 때 네. 지난 명절이에요. 설 때였는데 설 때 같이 이제 명절 음식 만들면서 한번 그런 또 얘기가 나왔었어요. 우연찮게 나왔는데 도대체 왜 좋은데 왜? 남자가 왜 좋냐? 예. 도대체 왜? 막 이런 말을 하시다가 엄마가 어렸을 때 이제 트랜스젠더 같은 분들 많이 봤는데 참 너무 힘들게 살더라. 정말 그 사람들은 그러다가 빨리 죽어버리기도 했고 그런 모습을 보신 거예요. 어머니가 유년 시절에. 하긴 당신의 자식이 그렇게 지내지 않기를 그럼요. 하는 바람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셨고 그걸 알고 있다 보니 내 자식이 왜 그런 건데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든 잘 무마를 시켜놓고 이제 내가 나중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이거 공부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도 생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네가 뭘 얘기해 줄 건데 너무 객관적으로 뼈를 때리는 거예요. 아직 공부도 시작 안 했는데 엄마 그건 내가 좀 더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닐까? 예, 공부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웃어 넘겼으면 다행인데요.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아마 어머니도 표현은 잘 안 하시겠지만 네, 좀 마음 한켠에 늘 걸리는 자식이 저일 거고 그래서 하나만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즘에 이제 최근에 막 이야기 보면 어머니가 갱년기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들고 이러시면 그래도 너 때문에 너하고 너 동생 때문에 산다라는 말을 해주시는 거 보면 그래도 부모님이구나. 그래도 엄마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추천을 해볼까 했는데 어머니 성격으로는 절대 안 갈 것 같아요. 거리도 멀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대로 어머니와 정말 그냥 한편으로는 아들로서 한편으로는 딸로서의 모든 역할을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지내면서 그렇게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사실 그럼 가족들하고는 좀 어느 정도 그저 마찰이죠. 이게 네. 최소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서로 이해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좋게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네, 모습인 그런 거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 한 번은 엄마 만약에 내가 남자친구 생겨가지고 소개시켜주면 어떨 것 같아? 뭐라세요? 데리고 오지 마. 그냥 너 혼자 잘 살아. 그 마음이 좀 마음이 아프긴 했는데요. 네네. 근데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소리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만약에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같이 할 반려가 생겨난다면 어머니 말씀처럼 하려고요. 굳이 소개시켜드릴 생각도 없고 한다고 하면 결국 마음 아파할 거잖아요. 서로 상처만 받을 거고 그래서요. 네. 왜 이렇게 한 살 두 살 먹어갈수록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막 헤아리는 꼰대가 되어가나 봐요. 이게 아닐까요? 그냥 부모잖아요. 철이 드는 네. 거지. 네, 그런 거죠. 참 철이 든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 네. 무슨 네. 의미인지. 네. 아니, 왜냐하면 이게 가족들과의 마찰은 좀 어쨌든 잘 매니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좋은데 이제 뭐랄까 친구 사귀거나 연애를 하거나 이제 네. 그런 것에 또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고등학교 때 경험으로 인간관계가 그렇게 막 활발한 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HIV라는 사실을 알고 난부터는 정말 게이 분들을 단 한 명도 안 만났던 것 같아요. 네. 흔히들 말하는 뭐 원나잇이라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혹시라도 폐가 될까봐. 아. 혹시라도.
그래서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고요. 음. 그리고 친구 같은 경우도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렇게 사람들 좀 만나보려고 어디 나가보고 이렇게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네, 너무 목적이 분명했어요. 사람들의 목적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겠지만 희한하게도 제가 뭐 만나고 보는 사람들은 다 연애가 목적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하룻밤의 잠을 위한 그런 분들이 많거나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는 그냥 좀 더 오래 알고 좀 더 잘 지냈으면 하는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간관계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집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은 아닌데 나만 먼저 막 앞서가가지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HIV가 오고 나서는 더 그게 꽉 막혀버린 거죠. 더 다가가면 안 된다. 갔다가 이게 무슨 일이 무슨 사단이 될 줄 알아서 라는 마음이 너무 이제 뿌리 깊게 쫙 박혀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HIV를 가지고 좀 저를 그냥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걸 남한테 절대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든 걸 겪었는데 왜 남도 똑같이 겪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완전 정말 일절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막 그랬는데요. 또 근데 일부 보시면 좀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내가 이 나쁜 놈한테 걸려 운 안 좋게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다른 놈들 똑같이 뭐 어떻게 돼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진짜 문제예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면 일단 심리치료부터 네, 안정부터 취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가까운 상담을 조금 받아보시는 건 어떠실지 싶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주제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오늘. 네. 네. 삼식이 형 약간 뭔가 주제에 압도됐어요 지금. 아니 압도됐다기보다는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그쵸 막 생각지도 튀어나오죠. 못했던 네. 부분들이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로움에 첨절된 그런 삶을 저는 제가 선택해버린 것 같아요. 물론 HI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눅들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제가 비록 HIV 양성이지만 제 애인은 다 이해를 해줘요 하는 분들을 만나서 사귀고 지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나를 그걸 이해를 해준다고 해도 과연 내가 편해질까? 라는 생각.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아무렇지 않게 정말 내가 이것마저 놓을 수 있을 만큼 나를 배려를 해준다면 모르겠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좀 너무 좀 막혀버린 생각을 하게 돼버려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SNS 같은 걸 보면 HIV 양성인데 남자친구 있고요. 뭐 심지어는 뭐 어머니한테 소개도 시켜줘요. 막 이런 얘기 막 있더라고요. 네. 몇 분 와 계시죠. 네. 대단하다. 부럽다. 뭐 이런 복잡 미묘한 감정이 이제 섞이죠. 그런데 현실을 내 모습을 봤을 때 내가 그렇다고 사람을 막 미친 듯이 막 만나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조용한 거 좋아하고 뭐 어쩌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너무 불교 네, 마인드인데요. 완전 그런 마인드로 완전 돌아서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 스님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랩이라고 PREP 맞죠? 네. 네. 프랩이라고 이제 HIV 예방약이 이제 시판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쨌든 이게 이제 정부 출시가 출시 이게 정부 시판이죠. 네, 시판. 네, 그렇죠.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뭐라 그래야 돼요? 배부라 어쨌든 배포가 되는 배포가 거죠. 되고 네. 있죠. 지금 네,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어느 뭐 지정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약을 받아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는 한데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프랩이 일단 우리나라에 도입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가 네. 그렇긴 하죠. 제가 어떤 뉴스 기사를 보다가
호주 같은 경우는 이 프랩을 도입하고 에이즈 환자의 수가 급감을 했다라는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네. 약간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이제 과정이나 그 네네. 약을 이제 처방을 받는 것 자체 이제 너무 조금 복잡하고 네네. 또 어떤 지정 병원에만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작 단계여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네네. 들어요. 네. 네. 이제 갑자기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풀어버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 HIV에 걸리지 않으니까 더욱 문란한 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HIV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병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그거 하나만 믿고 그냥 음. 뭐 피임 기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부수적인 효과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이든 동성이든 다 떠나서 성관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면역 체계가 너무 튼튼해서 내가 뭐 흔히 말하는 곤지름이라고 하죠. 인두종 사마귀 같은 게 콘딜로마. 네. 그게 이제 아주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발현이 안 되다가 네. 면역력이 조금 떨어지면 발현이 된다든지 네. 그러면 그거는 사실 진짜로 실제로 검사를 해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인유전 그러면 바이러스. 만약에 프랩이 아주 뭐 복잡하지 않고 아주 그냥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의 부작용을 이제 우려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처음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좀 천천히 한번 지켜보자라는 것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막 풀어놨을 때에 다가오는 장점보다 부차적으로 생기는 이 부작용이 또 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점차 이제 규제나 이제 처방 방법을 조금씩 완화해 가면서 그거에 대한 통계 수치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결국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아마 일찍이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프랩을. 그런데 그래서 이제 HIV에 감염 환자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걸 본 줄 수 있겠습니다. 신규 발생 신규 환자 발생 그렇죠. 유병 환자가 네. 신규 유병 환자가.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막 들어온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 갑자기 확 풀어버리면 과연 그게 얼마나 많은 통계 효과를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에 지금 풀어놨을 때 어떤데? 그럼 좀 더 풀어놨을 때는 어떤데? 그러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쫙 풀어보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른 부작용과 그러니까 장단점을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그렇죠.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기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이들 한정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무섭다고 느껴지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이거는 프레이밍을 예전부터 그 사회가 잘못 씌워놓은 게 있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도 그 프레이밍에 세뇌당한 사람들이니까. 세뇌당해서 그럼요. 이렇게 굉장히 우리끼리도 낙이나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맞아요. 굉장히 많단 네,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요것들에 대한 비교 대상 군게 모집을 해서 뭐 조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릴 거고 왜냐면 우리가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 스스로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면 보건적인 부분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 맞아요. 네, 이렇게 네.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너무 어렵긴 해요. 네, 지금은 상당히 어렵죠. 지금은 너무 어렵기도 네. 하고 그리고 또 비용이 꽤 들더라고요. 네, 그게 아무리 맞아요. 지원을 받아도 3-40 이상 맞아요. 든다고 네.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어디선가 누가 후기를 이렇게 올려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그래서 조금씩 풀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네. 들기는 해요. 생각보다 HIV 관련된 의약품 자체가 상당히 비싸요. 네. 네, 상당히 비싸서 사실 요거 접근하기가 금전성 부담을 배제할 수 없죠. 네. 현재 프랩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죠? 따져보는 조건들이 그 병원에서 요구하는 뭐 배우자가 HIV 보균자인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경우 그런 거 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간단한 신체 검사를 한다라는 정도밖에. 그래요? 예.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보균자에 대한 건 실험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미 복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처방을 한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 그 정도로?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프랩 자체 과정. 뭐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 한난 씨가 말씀하신 네. 것처럼 좀 어쨌든 조건이나 아니면 그런 과정들이 막 그렇게 네. 쉽지는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도 굉장히 비싸게 나왔고 뭐 예전에 뭐 감염학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한 5만 원 정도면 관리가 가능할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뭐 가격 나온 거 보면 꽤나 비싸게 그렇죠.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그 이제 가격이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지금 완치 사례가 한두 번인가 나오기는 그 했잖아요. 완치 사례도요. 네. 이제 HIV가 머무는 장소에 대한 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 네네. 골수에 있어요. 아 골수에 네. 골수에 잠적을 해요. 네. 얘네가. 왜냐하면 혈액을 따라 돈다고 했잖아요. 네. 아, 혈액은 네. 골수에서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이 골수에 잠적을 하고 있는데 네. 치료 사례가 완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례가 대부분 골수 이식. 아 골수 이식. 이식을 해서. 골수를 어떻게 완전히 빼버리고 다른 사람의 골수를 이식을 했더니 HIV가 없는 항원이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완치가 되었다. 그게 가능하구나. 예, 근본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죠. 예, 그게 이제 한두 건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쵸. 이제 희망이라는 말은 이제 가지고 수는 있지만 네. 그것만으로는 사실 아직 확정을 짓기는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화학적 요법으로 완치가 된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골수 이식으로 제가 보기로는 골수 이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완치가 되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제외하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미국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완치 사례는 그게 골수 이식이었나 보네요. 그러면.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만이 답인가라는 뭐 의문이 좀 들긴 하는데 사실 음모설이긴 하지만 네네. 일단 이미 치료제는 나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뭐 네. 예방하고 이렇게 바이러스가 더 이상 이제 퍼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예방약을 만드는 거는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다. 뭐 이런 음모설은 있어요. 그런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치료제가 나왔다라고는 어렵죠. 네. 하긴 이 의학 쪽은 특허를 더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는 제약사가 특허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특허 전문 회사들이 네. 갖고서 하는 경우 있죠. 뭐 가장 유명한 사례가 미국에서 이제 인슐린 만드는 그 특허를 제약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특허 전문 회사들이 갖고 있어갖고 인슐린 가격을 지금 막 병당 한 250몇 달러 그렇게 네, 나온다 그런 경우가 그러더라고요. 있으니까. 한 병 요만한 거에 25만 원, 3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 제약사들이 이렇게 HIV에 관련된 약을 굉장히 비싸게 팔고 있다. 독점이라는 네, 이름 하에. 맞아요. 이게 되게 웃긴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한이 있는데 기한이 지나면 이제 약간의 성분을 변경을 하면 또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 약은 단종을 시키고. 네. 신약인 것처럼. 네, 신약인 그렇죠.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HIV 관련된 이 이제 치료제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이 더 이상 이렇게 활동하지 억제제? 못하는 억제제, 네, 맞아요. 억제제. 억제제. 네, 이 네. 억제제에 대한 종류가 그래도 좀 많이 나와 있는 편이긴 하고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예, 예. 상대적으로 그래도 과거에는 각 여러 회사들이 나온 하나를 막 섞어서 먹어야 됐는데 그래서 칵테일 요법.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는 하나로 묶어져서 나오니까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각 약품들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서 과거에 비하면 좀 덜하지 않나 싶긴 해도 여전히 비싼 거 마찬가지인 것 여전히.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뭐 일부에서도 잘 얘기해 주셨고 네. 그렇긴 한데 앞으로 시스템이 잘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또 좀 더 뭐 자신의 인식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네. 아니면은 감염 사실에 대해서 좀 잘 받아들이고 이런 게 늘어난다면은 공중보건적으로는 잘 관리될 수 있다는 전망일까요?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우리나라만큼 지금 HIV를 아주 훌륭하게 관리하는 나라는 없어요. 국가가 나서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감염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네, 그게 일단 문제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감염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과연 정말 내가 새로 걸려서 생기는 감염 환자들이라는 거죠. 여지껏 숨기고 있다가 등록을 해버리면 네, 그것도 신규로 잡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별을 확실하게 하는 게 일단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HIV 환자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뭐 차별적 대우 등등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뭐 대한에이즈 협회도 있고 각종 관련된 뭐 시민단체도 있고 할 테지만
각 기업이나 공공기관 혹은 학교 교육에서도 이거에 대한 인식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안 다루고 있죠. 전혀 다루고 있지 않죠. 맞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최근에 뭐 연세대 인권 수업을 하는데 뭐 블라블라 하는 거 보고 제가 인권이 아니고 그러면 사람이 동물권을 가르쳐야 되는 거냐면서 제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신권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음. 지금도 인권에 대한 이슈가 막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HIV도 설왕설래가 될지언정 그런 인식이 조금씩 더 퍼져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아이고. 오늘 방송하면서 제가 든 생각이 물론 많은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HIV를 굉장히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편이다, 해주고 있는 편이다 국가에서. 그 점이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드네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인식 개선과 편견을 좀 없애는 거, 그것만 좀 더 열심히, 물론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급선무이겠다는 네. 거를 다시 한번 네. 느끼네요. 네. 확실히 인식 개선이 중요한 게 또 그리고 그거를 악마화하거나 좀 숨기지 않도록 하는 게 실제 사례로도 WHO라든지 이런 데서도 보고서 같은 거를 발간했는데 러시아가 최근에 이제 한 5년 정도부터 전부터 굉장히 동성애자라든지 이런 HIV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탄압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러시아의 에이즈 감염, 그러니까 HIV 감염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요. 네. 그래서 WHO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 게 차라리 이거를 더 양지에서 더 알리고 더 중요시하게 해야지 이게 감염률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굉장히 죄처럼 이야기하고 악마화를 하면 더 사람들이 숨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관리도 못 받고 안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병률이 늘어난다라는 게 그쵸. 이제 요즘 학계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좀 맞아요. 얘기를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숨겨야 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네, 오히려 네, 네. 숨겨라. 그럼 나 더 숨을래. 네. 이거거든요. 맞아요. 네. 숨겨라라고 해야 사람들은 더 숨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씩 끌어내서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더 우리 사회가 이러한 것도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위험한 부분은 아니다. 네. 그러나 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정부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려치 않고 그 사람들 똑같이 대해주면 된다라는 부분을 좀 더 인식을 바꿔주면 더욱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설사 인식이 개선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악용하는 사례는 절대 없어야 된다는 네, 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람들 이제 괜찮아 차별 안 한대. 네. 그래서 그걸 악용한다고요. 그럼 그거는 한 사람의 삶을 아니죠. 망가뜨리는 거예요. 네. 그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이제 프랩이 나왔습니다. 혹은 이제 이 병이 관리가 되는 병입니다라고 완치가 했다고 됩니다. 이제 뭐 완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또 그게 저희가 지금 그런 어떤 무분별한 그럼요. 그런 거를 권장하는 건 아니고 네, 맞아요. 어떤 인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재하는 분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지 네. 이 병 자체가 막뭐 별거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건 절대,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요. 네. 네. 관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난한 일이잖아요. 네. 그럼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추가로 내야 되는 비용, 금전적인 뭐 음. 심적인 비용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럼요. 네. 자, 그럼 우리 벨님 모시고 HIV 감염인 분들, 그러니까 사실 개인 서사를 조금 더 많이 듣긴 그렇죠. 했지만, 그러고 네.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우리 제도에 관련된 것들, 편견에 관련된 것들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출연하신 소감을 듣기 전에 제가 공식 정리맨이에요, 우리 방송에. 그래서 잠깐만 정리 멘트만 드리고 네. 소감 여쭙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본격 불교 전도 방송 KPC방 저희 오늘 벨님 모시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없이 자기 이야기를 혼자. 들어봤고요. 1부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뤘었다면 오늘 2부에서는 처음에 이제 우리 사회의 편견과 그 혐오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일부 개신교고, 두 번째는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의료계, 그리고 네 번째는 심지어는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제 가족들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인식이 어떻고 그래서 개인으로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부탁드렸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사실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답변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이번 방송에서 얻은 것은 바로 국가가 나서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언제나 제도는 개편되어야 맞는 것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치인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의 참여를 그리고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나중에 정치인을 할 거니까 그때 됐을 때 저도 많이 관심을 가질 테니까 저를 국회로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정리 여기까지고요. 우리 출연하신 소감 듣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에 초대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 꿈꾸던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이제 라디오 DJ 같은 거.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음악 틀어주고 이제 그런 거였는데요. 어떻게든 이렇게 초대받아서 게스트로 나와서 제 그 미약한 작은 꿈을 이루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러게요. 몰랐네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앞서 일부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1일이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조금 몰랐는데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점을 12월 1일에 이제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도 막 알려드릴 네, 테니 네. 한번 네. 검색 한번 해보시고 이런 거구나에 네. 대한 인식 한번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많은 저와 고통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환우분들, 감염인분들도 저의 말들이 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서로의 느끼고 또 생각하는 고통과 괴로움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같이 조금 힘내서 네.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드는 생각이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라디오 DJ가 원래 꿈이셨다 이 얘기를. 근데 네. 나중에 상담 심리 공부 마치시고 나서 이런 취미 생활처럼 네. 이런 팟캐스트 하나 운영하셔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사연 말씀 진짜 잘하세요. 그죠? 말씀도 잘하시고 사람들한테 사연 받아서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고민 들어드리고 이러는 방송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생각이 그런 드네요. 코너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럴까요? 것 같아요. 전화로 전화 상담 막 이런 거. 왜 우리가 그 사연을 받아서 이제 벨님께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제 인터뷰하듯이 그렇죠. 맞아요. 와.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네,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너무 좋네요. 우리 컨텐츠 하나 생겼네요. 아무튼 쉽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개인적인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방송 네. 예고를 하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네. 정해져 있으니까. 오랜만이네요. 네. 네, 다음 방송은 유튜버시죠. 네. 네, 랑둥님께서 저희 방송에 또 나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랑둥님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죠. 네. 저희 네. HIV 감염인들의 희망. 네, 전 그분 상당히 정말 용기 있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네네. 이렇게 약간 닫혀있고 폐쇄적이고 안 좋은 인식을 깨부수려고 나오신 분이니까요. 네네. 저야 이렇게 목소리로 나마 그냥 작게 참여를 했지만 그분은 모든 걸 드러내고 그렇죠. 참여를 맞아요. 하시는 거니까 네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다음 회차 꼭 들으시면서 조금 더 HIV에 대한 이해를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는 일단 저 혼자 이제 만나 뵙긴 했는데 사전으로 한번 근데 되게 너무 좋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이제 그분 방송 나오시기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한번 랑둥님의 유튜브를 검색해 보셔서 네. 이런저런 영상들을 좀 찾아보시면 되게 방송을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방송 때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PC방의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아, PC한 놀이터 개피방.